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차세대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살만 빼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약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다들 이걸 꼽을 겁니다.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진짜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뭐랄까,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살이 빠진다가 아니에요. 이 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를 건드린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사 한 방에 아직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찾아낸 아주 재미있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인지적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속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 약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딱 보고 아, 먹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뇌에서 나 벌써 배부른데? 하는 신호를 엄청나게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연구팀이 이걸 그냥 뇌에서 일어난다고 뭉뚱그려 말한 게 아니고요. 뇌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 바로 식욕조절센터인 시상하부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걸 딱 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시상하부에 직접 작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보기만 해도 강력한 포만감 신호를 막 쏘아대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뇌가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이제 그 열쇠를 쥔 우리 몸속의 자연스러운 신호 전달자, 바로 인크레틴 호르몬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약들은 사실 우리 몸에 원래부터 있던 두 가지 강력한 호르몬, GLP-1과 GIP를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일종의 짝퉁 호르몬인 셈이죠. 이 GLP-1과 GIP는 원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에서 나와서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신호도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GLP-1과 GIP가 그냥 딱 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뇌, 췌장, 위, 온몸에 영향을 미치죠. 보시면 두 호르몬 다 식욕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해요. 그런데 그 방식이나 세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인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게요. GLP-1은 이제 배불러, 천천히 소화시켜 하고 외치는 역할에 가깝고요. GIP는 인슐린 출동, 그리고 속 울렁거리지 않게 해줄게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효과는 2배가 되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그야말로 드림팀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적용제 신약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기가 막힌 원리가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이 새로운 약들이 나오기 전 세상은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이게 바로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이 보여준 설정표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도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보다 한 3%에서 9% 정도 더 빠지는 수준이었어요. 나쁘진 않지만 뭔가 좀 아쉬운 숫자죠. 그런데요, GLP-1 하나만 쓰는 세마글루타이드, 바로 그 유명한 위고비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평균 체중 감량률 무려 15%입니다. 방금 전 9%가 최대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까운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드림팀, GLP-1과 GIP가 함께 손을 잡은 이중작용제, 마운자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약이 기록한 숫자는 무려 21%입니다. 21%요. 이건요, 이제 약물 치료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봐야 해요. 거의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주사 한 방으로 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두 약물을 직접 맞붙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체중 감량 수치를 보세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뺐습니다. 혈당 감소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이중작용의 힘인 거죠. 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좀 더 효과 좋은 약이 나왔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비만 치료라는 분야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비만 치료에는 거대한 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이요법이나 운동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바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른바 치료의 공백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약들이 그 텅 비어 있건 중간 지대를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약들을 두고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대단한 과학적 발견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동시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얼마나 잘 빠지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일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살은 더 잘 빼주면서도 속이 메스꺼움 같은 위장 관련 부작용은 절반도 안 돼요. 이러니 다들 마운자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혁명적인 약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요. 보험이 안 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리고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메스꺼움 같은 흔한 부작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살이 찔 수 있다는 요요 문제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약의 등장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과연 개인의 의지 문제일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듯 비만도 그냥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만에 대한 우리의 정의 자체가 영원히 바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